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7일 화요일 아침 9시 21분입니다. 집에 오래간만에 돌아와서 컴퓨터 앞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좀 스마트폰 화면으로 좀 녹화를 했었는데요. 그 사이에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간단하게 하면서 제가 혹시나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간 뭐 그런 것들이 있나, 점검하지 않았던 이슈들이 있나 좀 잘 찾아봤는데, 다행히 뭐 그런 것들은 뭐 특별히는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집을 비웠던 기간 안에 핸드폰으로 녹화를 하던 그 기간 안에 있었던 주요 이벤트라고 한다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죠? 엔비디아 실적에 관해서는 뭐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뭐 더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뭐 특별한 일 없이 제가 집을 비우기 전이나 지금 집에 돌아온 지금 이 시간이나 뭐 특별한 어떤 금융시장의 변화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금융시장은 뭐 지난 일주일 동안 뭐 시간만 보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좀 방향성은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혼조한 뭐 그런 구간, 그냥 평화로운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올라는 가고 있는데 상승은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승은 좀 정체가 되고 있는, 막 급등할 것 같지만 일단 상승은 좀 정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근데 방향성은 명확하죠, 그죠? 주식은 일단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는 방향성이 일단 10년 금리 그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는 거의 정체가 됐는데, 일단은 금리는 또 찔끔찔끔 일단 약한 우상향을 일단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달러는 또 조금 또 내려오고 있어요. 보시면 유로화 강세 나오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달러는 약했을 겁니다. 일단 뭐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예전처럼 금리와 달러와 주식시장이 어떤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이 세 가지가 한 군데로 막 같이 움직이는 지금 어떤 그런 명확한 그런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주식시장이 명확하게 그냥 실적이 좋다 그러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거, 또 그리고 금리와 달러는 그 사이에서 뭐 금리나 기대감 후퇴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재료들 물가 지표라든가 그런 거를 그 눈치를 보면서 옆으로 그냥 빌빌빌 기어가거나 뚜렷한 방향성은 일단 잘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제 느낌은 그래요.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이 좀 혼조한 구간이다.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뭐 어떤 눈치를 보고 있냐라고 한다면은 이번 주 후반에 예정이 되어 있는 그 물가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물가지표가 목요일날 발표 예정이더라고요. 목요일날 미국의 이 물가지표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 물가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그 전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이 약간 좀 이 뭐 지금의 차분한 어떤 평화로운 뭐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뭐 이어 나갈 것 같은 뭐 그런 기분입니다. 일단 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이벤트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실적 발표도 다 끝났겠다. 네, 각종 경제 지표 발표도 없고 특별한 거 없고 그러니까 평, 네, 그 전반적으로 좀 평화로운 시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증시는 이제 금요일날 휴장이라 갖고 목요일날부터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금요일날 하필 딱 그죠 휴장이죠. 한국 증시는 이거에 대한 반영이 이제 다음 주에 되겠죠. 하여튼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이 지금 굉장히 제가 좀 시장이 평화롭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긴 드렸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뭐 어떤 이런 심리 지표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거 이제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쯤부터 해가지고 작년 1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제 CNN Fear and Greed 인덱스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젯밤에도 익스트림 그리드란 말이죠. 계속해서 이제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시장이 뜨끈뜨끈 합니다. 보통 이 정도 이렇게 올라갔으면 한번 훅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일이긴 한데 높은 고원에서 지금 내려오질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안 내려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봐서라도 뭐 제가 지금 평화롭다는 표현을 드렸는데, 솔직히 그게 딱 그냥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이런 지표 말고도 그 여러 가지 옵션 지표나 심리 지표들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 다 이런 지표들이 어디 올라가서 안 내려오거나 아니면 내려가서 안 올라오거나 굉장히 지금 정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런 지표들이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변동성이 지금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답답한 이 지금의 이런 평화로운 이런 모습들은, 이건 근데 이렇게 긴 평화는 안 좋은 결과를 좀 낳는 게 대부분이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 좀 일단 좀 주의를 하는 게 좀 좋긴 할 것 같습니다. 상승 탄력이 차라리 확 나오면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엔비디아 실적까지 발표된 이후인데 지금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게
그 평화로운 분위기라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막 주식을 사고 이런 건 또 다시 좀 부담스러운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차라리 또 지금 상황에서 뭐 주식을 사고 뭐 지수를 상방 베팅을 하고 싶으면은 이 평화가 한번 깨진 다음에 뭐 주식을 사든가 그런 게 차라리 맞지 않나 싶어요. 여기서 차라리 뭐 이번 주 목요일에 물가지표가 잘 나왔다, 물가지표가 좋다, 그렇게 해서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급등 랠리를 이어나가면은 그러면은 난 이제 뭐 그런 거를 뭐 편승을 하겠다, 난 뭐 그런 걸 추격을 하겠다, 차라리 그런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아니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랜 평화는 이 오랜 평화는 통상적으로 좀 안 좋은 안 좋은 결말을 보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 좋은 결과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천천히 오르고 있잖아요.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2월 27일인데 거의 뭐 2달 동안 초용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평화로운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한다면은 막 이틀 3일 만에 2달 올랐던 거 다 되돌리는 거, 그런 일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차라리 나타나고 나서 뭐 주식을 사거나 그런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응이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도저도 하기가 조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폭풍의 전야 뭐 그런 느낌이 살짝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돼서 다시 뭐 다시 시장의 좀 그 활력을 찾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한 2거래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활력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단 시장은 좀 뭔가에 취해 있다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 그래서 평화롭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이런 평화가 깨진다에 베팅하기는 사실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것이긴 하나, 하여튼 뭐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딱히 뭔가 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여기서 뭐 주식을 사기에는 상승 탄력도 떨어져 있고, 주식을 하방 베팅 하자면 할 수 있긴 있는데, 어젯밤까지 저렇게 좀 비리비리했기 때문에 하방 베팅 하자면 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신고가 랠리이기 때문에 사실 큰 하락을 기대하는 건 사실 논리적으로는 조금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도저도 조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려봤고요. 나스닥은 어젯밤에 하방 베팅 할까 하다가 일단은 안 하고 보류했습니다. 어제 보시면 이 선물 기준으로 해서 이 봉이 일단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아직까지 대기 매수세가 좀 강하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어제 마감에서 음봉이 나오거나 하면서 좀 매도세가 명확하게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보시다시피 물가지표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거든요. 저의 생각보다 일단 나스닥이 잘 버티고 있어서 다방 베팅은 일단은 미루었습니다. 일단 어젯밤에 안 하고 일단 지켜보는 걸로 그냥 그래서 그냥 잤어요. 빠지고 싶었으면은 어젯밤은 밤 12시쯤 어젯밤 밤 12시 30분 봉인데요. 빠지고 싶었으면은 한 이 정도 봉에서 빠졌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두 번째 봉, 개장한 지 1시간 정도까지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보시다시피 첫 번째 음봉을 다 감싸버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올라갔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뭐 일단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제가 생각하던 그림이 아니다 싶어서 일단 어젯밤에 좀 빨리 잤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해요. 제가 뭐 하방 베팅을 안 했다라고 해서 둥근 천정형 가능성이 없어지고 그건 아니죠. 지금 움직임이 좀 이도저도 아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저 정도를 보고 하방 베팅을 하고 그런 거는 조금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조금만 좀 더 보다가 제가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여튼 둥구스름한 천정형 가능성, 단기 쌍고점 가능성, 이런 것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긴 하죠. 이거 신고가 랠리인데, 하여튼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런 상황에서 추세적인 하락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계속해서 그 흐름이 굉장히 좀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뭐 그런 좀 애매한 상황이 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어요. 하여튼 저는 뭐 제가 여기서 일단 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부분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좀 평화가 지속됐는데 차라리 급등을 하든지 아니면 뭐 급락을 하든지 그러면 차라리 뭐 대응을 하기 쉬울 수 있겠는데, 또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됐을 때는 이제 이런 상황, 뭐 지난 한두 달간의 상승을 뭐 단 하루 이틀 만에 되돌리는 그런 폭락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사실 지금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렇게 평화를 깨는 게 이제 이러다가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확 돌아서는 경우가
종종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의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저의 경험상은 이런 상황에선 좀 깜짝 폭락 그런 걸 좀 주의하긴 해야 된다. 깜짝 폭락을 먹으려고 베팅하는 건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방 이야기를 하는 건 얘는 둥구스름한 천장형을 일단 만들려고 하니까 어떤 그런 베팅의 근거가 작게나마 있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베팅을 하겠다 이야기하는 거고 뭐 제가 뭐 이야기한 뭐 깜짝 폭락을 먹기 위해서 하방 베팅을 하려고 하고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예. 전 단지 이제 어딘가를 못 넘어가니까 조금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크구나. 저항이 좀 오랫동안 좀 누적이 됐으니까 여기서 좀 베팅을 하면은 그래도 뭐 조금은 뭐 단타라도 조금 좀 안정적으로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하방 이야기를 하긴 하는 거죠. 뭐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어젯밤에도 뭐 그래서 그 특별한 일 없었고요. 미국 증시들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의미 있게 빠진 건 아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는 뭐 계속해서 강하죠. 우리 주인공 엔비디아는요. 그렇지만 엔비디아도 사실 그래요. 엔비디아도 지금 보시면 이게 상승이라고 볼 수가 없죠. 얘도 지금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이거 그 실적 발표 때문에 16% 올랐던 거 이거 오버슈팅일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흐름이 둔화가 되면 이거 오버슈팅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될 수 있어요. 지금 이 거래일간 약하지만 저항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조심하긴 조심해야 돼요. 지금 실적 발표가 이런 흐름이면 이거 재료 노출로 지금 해석될 가능성도 좀 다분히 있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뭐 물가 지표 기다린다고 이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다 못 가고 있긴 해요.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그래서 유럽 증시도 어젯밤에 좀 비리비리하죠, 그죠? 어젯밤에 유럽 증시도요. 전반적으로 좀 다들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제가 미국 증시 나스닥 넣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유럽 증시에도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통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상승 탄력들이 좀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유럽 증시도 그렇죠. 이런 것도 보시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평화로운 시간이 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하루 이틀 만에 이 모든 상승을 다 되돌려버리는 그런 것들 머릿속에 좀 염두는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뭐 내일 폭락합니다. 뭐 그런 걸 지금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오랜 평화는 깜짝 시세를 낳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다 확인을 했고 다른 것들 이제 평상시처럼 체크 좀 하겠습니다. 금리 답답한 구간이죠. 금리 분명히 답답한 구간입니다. 그러나 방향성은 일단 어젯밤에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어젯밤 빠졌다가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조금 이제 양봉으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한 번에 죽겠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뭐 기간 조정 이후에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흐름 일단 그죠? 금요일 날 금리가 떨어졌던 게 일단은 뭐 속임수일 수도 있다 이런 걸 살짝 좀 검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위쪽으로 일단 올라가는 흐름 자체는 일단 살려놨어요. 어젯밤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일단 금리가 일단 계속 올라갈 모양인가 보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어딘가에서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에다 베팅을 할 생각인데 일단 아직까지 느리지만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긴 하는 것 같다. 어젯밤에 살짝 확인했습니다. 달러는 그냥 계속해서 슬슬 떨어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근데 얘는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수세 이런 걸 보이지 않아서 계속해서 보니까 하락이 좀 지속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일단 금융시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뭐 주식, 달러, 채권이 딱딱딱 손잡고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제각각 놀고 있어서 사실 일단 뭐 이런 것들도 일단 뭐 좀 제한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당분간 달러는 계속해서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가 떨어지니까 뭐 원자재들에는 일단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이긴 하겠죠. 원자재들은 좀 긍정적일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골드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잘 올라가고 있죠. 하여튼 답답해요. 굉장히 답답하지만 일단 뭐 골드 매집의 근거는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금값은 중장기적으로 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천천히 매집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국제유가도 계속해서 일단 우상향이라는 방향성 자체는
방향성 자체는 일단은 뭐 살아있는 것 같긴 합니다. 굉장히 상승이 둔화가 돼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원자재들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그죠? 전반적으로 지금 다 뭐가 좀 안개 속에 갇혀 있는 듯한 뭐 그런 느낌입니다.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뭐 평화롭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하여튼 제가 일주일 동안 좀 집을 비웠었는데 그 사이에 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조용히 계속해서 평화로운 시기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구리 가격 올라가면서 중국 증시 강했고 뭐 구리 가격 강했고 그런 거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 구리 가격이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 자리에 좀 오고 저항 부근에 왔으니 얘가 음봉이 나왔는데 그래서 중국 증시도 뭐 조금 어제 하락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다들 뭐 이렇게 막 눈에 띄게 랠리를 하고 그런 게 없고 다들 움직임들이 하여튼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굉장히 평화로운 가운데 눈치 보면서 서로 슬슬슬슬슬 어떤 관성에 의해서 뭐 그냥 계속해서 밀려 올라가는 뭐 혹은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무런 뭐 베팅도 하지 않고 일단은 뭐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한국 증시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좀 약한 친구가 돼가지고 슬슬슬슬 슬슬슬 또 지 혼자 또 빠지고 있네요, 그죠? 쌍고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중기적인 쌍고점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단기적인 뭐 다중 고점형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박스권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국 코스피는 박스권으로 볼 수 있으니까 요렇게 박스권 정도로 볼 수 있으니까 하방 베팅 할 수 있죠. 하락에 대한 목표치는 일단 이 정도까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근데 아직 완벽한 하락 전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자리를 오늘에서야 테스트하고 있네요, 그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자리는 2월 2일 날 나왔던 양봉의 종가 이런 자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그 자리 지지력을 재차 테스트하고 있네요. 어제 살짝 붕괴시켰었는데 지지력 확인했고 오늘도 이렇게 마감되면은 좀 지지력이 훼손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일단 하락 전환 이야기 할 수 있고 단기적인 하락 전환 이야기 할 수 있고 박스권 하단까지 목표치 열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지난번에 2월 19일 날 이 양봉 나오면서 이 제가 하방 포지션 청산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그냥 조금 조금 일주일 동안 피곤한 그런 일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일단 뭐 가만히 있었던 게 일단 뭐 괜찮은 판단이었다 싶긴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일단 뭐 코스피는 오랫동안 저항 누적되고 있으니까 이거 충분히 하방 베팅할 근거는 있어요. 대신에 하락에 대한 목표치를 크게 잡으면 안 되긴 합니다. 지금은요. 조금만 하락 목표치를 잡을 수 있긴 해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근데 이제 좀 전에 제가 평화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었죠. 이게 논리적으로 봐서는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지기 어렵긴 한데 사실 이런 때에 좀 깜짝 좀 많이 빠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긴 합니다. 뭐 그런 거에 대비하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하여튼 지금 너무나 평화로운데 이런 평화가 한 번에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거를 좀 머릿속에 염두를 해놔야 되는 시점인 것 같다. 그 얘기 정도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죠? 논리적으로 보면 지금 빠질 게 없어요. 지금 하락해봐야 뭐 상승 추세니까 하락 목표치 조금밖에 잡을 수 없고 그렇긴 한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시장이 이성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논리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이게 의외로 이런 상황에서 좀 깜짝 시세가 터지기도 하긴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의 경험상 그랬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이야기한 것 같고요. 코스닥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계속해서 이 자리에 대한 어떤 그죠? 이 자리에 대한 그 저항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 같이 일단 저항을 의식하고 있고 다 같이 오래간만에 동조화돼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긴 됐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아직까지는 상승 중 눌림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긴 한데 하여튼 너무나 오랜 평화가 지속되면은 깜짝 시세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시세를요. 말씀드렸고요. 어제 뭐 핸드폰 화면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풋옵션들이 어딘가 다 이제 박스권인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차 가면은 훅 빠집니다. 제가 이야기한 그런 게 이런 차트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너무나 평화롭긴 합니다. 너무나 평화로워서 풋옵션의 박스권을 그리다가 보나마나 또 아래쪽으로 죽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긴 한데 근데 만에 하나 여기서 얘가 박스권을 넘어버리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평화로운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시세가 훅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풋옵션들을 보시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이게 차트가 지금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제가 그림판에서 그려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풋옵션이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죽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큰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죽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죽고 있는데 지금 이제 풋옵션이 거의 다 죽고 이런 하단자리 부분에서 지금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한번 훅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이거 생각보다 시장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거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한국 증시 너무, 특히 코스피가 너무 변동성이 좀 커져가지고 이거 생각보다 풋대박이 좀 많이 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위쪽에 저항만 돌파 한착 되면은 생각보다 좀 크게 무슨 일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의 대가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이런 거 보고 그런 이야기 드리는 거다. 근데 이런 거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죠? 아직은 이 자리 돌파 한착을 안 했기 때문에, 선물이 어딘가를 붕괴를 안 시켰기 때문에 아직은 아닌데요. 근데 만약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라도 사실 지금 주식을 사거나 이런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거죠. 한국 증시 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조금 더 설명이 좀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좀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원달러 환율도 그냥 계속해서 답답한 그런 구간이네요. 그죠?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저점은 높아지고 있고 매수세들도 확인하고 있으니까 1340원을 돌파 한착하고 싶은 생각이 있나 보구나. 1340원 돌파 한착하면은 환율이 급등을 하겠죠? 그러면 큰일 나겠죠? 예. 이런 생각 정도 할 수 있다. 모두가 평화롭긴 한데 지금 이게 평화롭다고만 보기에는 조금 약간 폭탄을 안고 있는 그런 점들이 조금씩은 좀 눈에 띄긴 합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